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희영입니다. 4월 15일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들이 아직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고 또 총알보다도 강하다. 그만큼 투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또 우리 나라를 바꾸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른 선택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남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D라이브 경동케이블TV가 중계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근거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보다 현명한 참여 또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인 만큼 유권자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4.15 총선을 위해서 정책과 생각을 다듬으면서 또 여러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오늘 토론에 함께할 두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좌석 또 발언 순서 모든 것들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함께할 한 분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진행할 토론 간략하게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일단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을 해서요.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각 듣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 그 답변도 듣는 시간 갖겠고요. 이후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또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 또 후보자의 답변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후보자들이 사회자 없이 본격적으로 토크를 할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선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작 발언과 마무리 발언 시에는 제가 2분을 드리겠고요. 이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지 않으면 중간에 사전 제가 제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 및 후보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모든 후보자에게는 1분 30초씩 각각 주어지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제가 두 후보자들께 당부를 드릴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 비난이나 이런 것 없이 좀 품격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이 후보의 정책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 후보를 뽑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좋은 토론 부탁드리고요. 또 앞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이분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후보자가 준비한 시작 발언 들으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 시작 발언 듣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진저보남 별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걱정도 많으시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 일선에서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방역 당직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역이 세계 방역의 교과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방역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분담도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러나 이 코로나 위협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방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힘을 주십시오. 안정의석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도 중대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다가올 지하철 혁명을 준비하고 교통 개선을 해나가고, 그리고 왕숙 신도시의 성공을 통한 일자리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 김한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을 중단 없이 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을구가 진저보남별내가 광릉숲이 있고 왕숙천이 있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식 후보의 시작 발언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진접, 오남, 별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용식입니다. 먼저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명을 잃으신 192분의 명복을 기원하며 확진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일상이 무너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려가 크십니까?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후보자의 신분상 많은 분들을 뵈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현실 속의 영웅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우리 국민의힘으로 곧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왔던 자유와 정의, 공정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에도 여전히 자신들만 옳다는 해묵은 진영 논리에 빠져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상식이 곧 정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끊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보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자 토론회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지금처럼 차라리 조금 남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전략적으로 두 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작 발언 각각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 3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질의 답변이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 드릴 질문은 경제 정책 관련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제, 코로나19라는 또 큰 이슈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우리 남양주 을 선거구에 나오신 두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 가장 먼저 드릴게요. 두 후보자께서 예측하시는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인 파장의 정도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김용식 후보께 먼저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대한민국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집객을 요하는 업종은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힘든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인데요. 정말 낭떠러지로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오죽하면 직접 제 손을 잡고 20-30년 만에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상황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정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 정부 여당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보료 기준 하위 70%까지 지원을 한다, 100%까지 지원을 한다, 오락가락 하시면서 말이죠. 그 경제도 중요하고 대책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경제에 대한 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코로나19의 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떠들었던 문구가 저는 문득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가장 먼저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표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이게 오늘 기준으로 사망자가 192명을 넘었습니다. 2020년 2월 2일 기준 확진자 수가 비슷했던 다른 국가들과의 하지만 여기서 수치 비교입니다. 끊겠습니다. 예, 아마 다음에 또 발언 기회 있을 때 필요하시면 그때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역시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는 지난 2008년 국제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광범위합니다. 전 산업에 걸친 위기고요. 선진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지금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미국만 해도 25% 정도 지금 생산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고 또 대비해 나가야 됩니다. 냉정히 말해서 지금 전시경제 체제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국가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적 취약계층 민생 보호와 또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입니다. 고용이 유지돼야 되고 또 생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직과 폐업과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지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 재난 지원금도 확보했고요. 기업의 금융 지원을 100조 원가량 지금 준비해서 투입할 것입니다. 네. 각 후보들의 경제에 관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째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각 후보가 한 이야기에 대해 상대 후보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 30초, 답변할 시간 1분 30초씩 각각 드리겠고요. 먼저 김용식 후보께서 김한정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이건 시스템의 승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방역을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할 당시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오찬 전날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 행사를 연기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우한 코로나로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질문 시간이 끝나서요. 예. 혹시 어떤 질문인지 일단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예. 1분 30초 네.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제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닥친 경제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주제인데 또 방역 실패를 들고 나왔네요. 그런데요,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지금 비상국제총회를 열 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좀 와서 전 세계를 상대로 특별 연설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민주통합당만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통합당만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당도 이제 좀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방역 전선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야당만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막지 않았다. 또 대통령이 딴 일을 했다. 이런 상투적인 비방 공세로 우리가 이 국난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합심이 필요합니다. 단합이 필요합니다. 정부를 믿고 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당만 특히 민주통합당만 좀 정신 차리면은 이 위기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주제는 경제 극복입니다. 경제 극복을 위해서 정치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방역 전선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김용식 후보가 처음에 1분 30초 발언한 것에 대한 이번엔 질문을 김한정 후보가 할 차례입니다. 역시 질문 시간 30초. 앞에 두 분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죠? 예. 카메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모니터 보시면서 혹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다 못 하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 시간 안에 끊어 주십시오. 자, 30초 질문하시고요. 1분 30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위기의 대처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긴급 재난 지원금을 4인 가족으로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근데 처음에는 재정 당국의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에 70%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그동안에는 터주기다, 뭐 이렇게 국가 재정 낭비다,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민주통합당 당대표께서는 50만 원씩 전 인구에게 지급하자 했습니다. 이 변화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자꾸 민주통합당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정당의 당명은 정확히 미래통합당. 네. 그리고 당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었어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때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사망자가 메르스 당시에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지금 이 순간부터가 정말 진짜 전시 상황인 겁니다. 한국 전쟁 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면서도 전시였기 때문에 쌀과 식량을 배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시 상황에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 30%, 70% 나눌 수 있는 것, 그 정확한 기준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당의 이런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70%의 표를 뺏어가겠다는 처음에 그 공약이야말로 모렴치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중국몽 타령하면서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국민이 쓸 수 있는 마스크 6, 7억 개 1, 2월 달에 다 보내버렸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까지 제시하면서요. 정말 아픔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고 역시 각 후보들에게 1분 30초씩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관련된 것인데요. 특히나 저출산, 육아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저출산 문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책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출산 장려금 정책이라든지 육아휴직 활성화라든지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불평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사실 육아 부담 때문에 아이 안 낳는다 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게 현실이거든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한정 후보께 1분 30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저이고요.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92,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여성들이 왜 아이 출산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을까?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는 데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출산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이 숫자에 대해서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를 원하도록 환경을 바꾸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바꿔내야 된다. 그렇게 정책을 잡았습니다. 우선 출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동 수당을 신설했고요. 1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가족 돌봄휴가,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나 부인이나 다 직장에 다닌다면 공동휴가가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했고요. 출산휴가 급여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체계 더 촘촘하게 짜고 맞춤형으로 바꿔가지고 아이들을 공공 보육기관에 보내면서도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맞춤형 돌봄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남양주에도 돌봄센터 확충하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입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여쭙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용식 후보 역시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정말 아이 낳기를 원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9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난임 문제와 경력 단절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부담 경감 방안이라는 주제에 한정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임신, 출산 비용 지원을 좀 확대를 해야 합니다. 저희 남양주에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역 내에서 임신과 분만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일시적인 출산 장려금에 초점을 맞추는 지금 현 우리나라의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은 18세 그리고 학생은 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주고 스웨덴과 네덜란드, 프랑스 역시도 아동수당을 일정 기간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돈이라는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2억 원이 든다라는 기사를 좀 오래전에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은 그 배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아이 키우는데 돈 들지 않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이제 각 후보들의 질문과 응답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김한정 후보 보충 질문 김용식 후보께 해주십시오. 우리 김용식 후보는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아직. 예. 그럼 아이를 아주 돌봐본 경험이 별로 없겠네요.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셔서 제가 아이들을 예. 자주 돌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공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우리 정부가 또 이전 정부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그 취지는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을 여기까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김한정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아이 낳기를 원하도록 하는 그리고 아이 낳기 쉬운, 결혼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조금 더 먼 얘기,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원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제 개편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깊게 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안철수 전 대선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학제 개편이란 제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빨리 졸업을 하고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빨리 취업을 하고 벌이가 있어야 더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지금 대학생들을 보면은 학자금 대출만 졸업을 하고 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들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가정하에 그 학제 개편 저는 꽤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역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양주시에 좀 특화돼서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 70만이 넘는 남양주시 전국 기초 단체 중에 죄송합니다. 좀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 규모 9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타도시 대비 좀 부족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상 종업원 300명 이상의 공장이 2곳밖에 없고요. 50명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8%. 이 가운데도 10인 이하의 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남양주시만의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수로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분부터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끊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공통질문 3번에 대한 답변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식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정부 주도의 강압적인 근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은 얼어붙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빈 강의실 불끄기 알바, 산불 감시 알바 등 영양가 없고 단기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들을 세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 실패로 인한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남양주의 대표 일꾼으로서 국회에 나가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자분들이 웃을 때 일자리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백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AI, 빅데이터, 뉴미디어, 풍부한 부지와 서울과의 접근성 등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양주에서는 첨단 산업의 단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 테크노밸리와의 연계나 그런 스마트 어반 팩토리 그리고 크리에이터 타운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면서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가와 문화산업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을 늘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별내 그리고 풍부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별내면 진접 그리고 오남 관광 자원들을 최대한 여기까지 활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진행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리겠고요. 같은 질문에 대한 일자리 관련된 질문 이번에는 기호 1번 김한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가 베드타운이죠. 우리 성인 인구의 절반이 출근을 하는데 또 그중에 3분 중에 1분이 서울로 출근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야 되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큰 혜택을 남양주에 줬습니다. 재작년에 제3기 신도시로 우리 남양주가 선택이 됐고 왕숙 신도시는 그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40만 평 국가산업단지를 앞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40만 평의 왕숙 신도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2배 규모입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작년 기준으로 우량기업 1,300개, 7만 명 고향에 80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2배 규모입니다. 앞으로 이 왕숙 테크노밸리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판교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 근처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최고의 미래 산업 그런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숙신도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한정 후보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김용식 후보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30초 질문하시고요. 역시 답변은 1분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큰 혜택으로 우리가 왕숙 신도시를 3기 신도시가 유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 1기 신도시 분당, 일산의 경우만 봤을 때도 일산도 처음에는 베드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킨텍스나 그런 문화단지 그리고 MBC나 스타필드 등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일산이 자급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 남양주의 지금 진접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에는 어떤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김한정 후보님 어떤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식경제 시대입니다. 지식경제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단순 제조업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그리고 여러 가지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기술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왕숙 신도시에 채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남양주의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남양주의 시장, 앞으로 또 시장이 되실 분들은 왕숙 신도시가 남양주의 미래다, 남양주의 먹거리다, 남양주의 생명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고급 인력을 가진 유망 중소 벤처 기업들을 끌어당겨서 대한민국 판교보다 더 좋은 도시, 판교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단단한 기반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실천입니다. 능력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추진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끌어낼 지역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남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된 그런 일자리 도시로 새로운 혁명적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한정 후보가 김용식 후보께 질문을 하시죠. 답변 1분 30초, 질문 30초입니다. 근데 아까 남양주의 경제 비전, 미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도, 근데 우리 젊은 지도자 또 새로운 퓨처 메이커라고 들었는데요. 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기성정치인, 구정치인처럼, 비방, 또 이런 흠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입니다. 거기서 경제정책 성공한 거 한번 시간이 끝났는데요. 예.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진접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에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김한정 후보님께서는 계속 3기 신도시인 왕숙 신도시에 모든 걸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별내 신도시에 우리 주민들과 진접 신도시에 계신 우리 2기 신도시 주민들께는 너무나도 섭섭한 답변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제가 생각할 때 기업과 손을 잡고 관광 명소 그리고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의 교통 문제가 모두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그냥 집만 지어놓고 여기 와서 살으라라고 해서 삽니다. 근데 교통 문제에 대한 전혀 행정적인 기반이나 그런 준비 없이 신도시를 개발만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주민들 불편하다고 하는 것 다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정말 이제까지 했던 저의 참 후배로서 저희 선배 정치인들께서 이렇게 거짓말하시고 말도 안 되는 공약들만 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희 같은 후배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참 똑같은 그런 걸 보고 배워야 하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꼭 할 수 있는 공약만 하고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질문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앞서서 공통질문 2번에 대한 김한정 후보의 답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김용식 후보가 질문할 시간을 좀 빼먹은 것 같아서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통질문 2번이 육아부담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김용식 후보께서 30초 질문해 주시고요. 김한정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제 개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김한정 후보님은 학제 개편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그리고 표창원 전 이제 민주당 같은 당 소속의 의원님께서 22조 원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던 그 학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1분 30초 답변해 주시죠. 학제 개편은 앞으로 우리 국제사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정책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 보육 환경 개선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 없이 학제 개편만 하면은 무슨 이게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학제 개편은 학제 개편대로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그런 출산 환경의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차별받고 손해보고 육아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고 아이를 맡길 때도 없고 교육비 부담은 늘어나는데 왜 아이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문제는 우리 국민 공통의 과제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실제로 대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인 접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그간에 국회에서 논의되어 오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추진해 왔던 저출산 대책 그리고 보육 대책, 여성 권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요즘 N번방 사건처럼 여성들에 대한 이런 문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뚝뚝 끊기는 것 같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양해해 주세요. 이게 정말 공정. 저희가 1초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어서요. 공통 질문은 지금 잠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사실은 기존의 현실이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공통 질문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지가 중국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중국에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저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두 후보자들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나만의 차별화된 대책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셔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갈수록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국내 요인도 있고 국외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한중 협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연구소들을 방문하고 대책을 들었습니다.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고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또 우리도 촉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내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인 차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동차 매연 그리고 발전소 또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미세먼지 배출 부분을 차단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역점을 두어왔던 것이 교실의 깨끗한 공기를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 을구가 진접오남 별내 초중교 학교가 3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전 교실에 1200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이제 교실에서만큼은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됐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이제 모니터링 잘하고 또 단속도 잘하고 또 저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식 후보께서도 1분 30초 답변해 주시죠. 중국과의 협력을 잘 아신다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기대가 큰 바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받고 있다는 것은 후보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중국의 요인보다 국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무한 코로나가 중국보다 우리나라 국민들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말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독 중국에서만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게 위성 사진인데요. 이 정도만 봐도 그만 알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수출국으로 지목된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환경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봄철 황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고생이 얼마나 심하십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외교 환경을 반드시 복원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그리고 중국의 주장만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예, 미세먼지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각각 들었습니다. 역시 두 후보 간에 서로 질의응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정 후보, 김용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죠. 예, 중국발 미세먼지 심각하죠. 제가 작년에 중국 이 미세먼지 저감 당국자들 그리고 고위 정치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제 중국 정부도 자기 탓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서 많이 물러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들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한테 모니터링 그리고 저감 정책에 대해서 배우고 또 데이터도 공유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었는데 일단 질문 시간이 추가됐어요. 질문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네. 하시고 1분 30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화력이나 석탄 그런 산업 시스템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태양광 지금 이 정부에서 밀고 있는 태양광 때문에 우리 푸른 산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재난 영화 한 편 관람하시고 없애버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을 정상화해서 미세먼지 대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원전 가동률을 80% 유지 고정 등의 원전 부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와 다른 석탄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발생을 저감시키는 그런 미세먼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리고 저 기호 2번 김용식은 꼭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변들을 들었을 때 아마 유권자분들께서 어느 쪽에 좀 더 내가 동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시는 유권자들의 몫이니까요. 일단은 우리 김용식 후보가 김한정 후보에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질문해 주시죠. 중국에서 다녀와 보셨다니까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스모그 프리타워가 있습니다. 시범 설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높이 7m 탑 형태의 스모그 프리타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세먼지 이온화 과정을 통해 주변의 3만 평방미터의 공기를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60% 정도 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를 그런 스모그 프리존 시범 사업 지역으로 함께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답변 1분 30초 하시죠. 예,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인공 공기 정화기를 도시에 타워를 세우자는 그 발상은 참신한데 실효성은 좀 잘 모르겠고요. 그것보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챙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요. 버스 정류장에 미세먼지 센서들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서 있고 버스가 지나가면서 자동차 매연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수와 청소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소차들을 지금 많이 배치를 하고 있어서 길거리에 아스팔트 먼지들을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연 또 대형 버스 트럭 매연들을 좀 잡아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제조업에서 일부 불법 소각이라든지 또 이 과다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도록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우리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떠다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공동질문 총 4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 미세먼지에 관한 질문만큼 정말 완전히 색다른 답변이 두 후보에게 나왔던 것 같아서요. 전 이 부분이 아마 쭉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공통질문이 끝났고요. 어쩌면 이제는 후보들이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공약,
어쩌면 유권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후보자 공약 발표를 듣고 또 여기에 대한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 또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조금 긴 3분씩을 드리겠고요. 3분의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30초간 개별 질문을 하고 역시 1분 30초간 그에 대한 답변 추가 보충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식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입니다.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38만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스마트 청년 산업타운을 조성해서 크리에이티브 및 뉴미디어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종합센터의 활성화와 청년 산업타운의 박람회 추진으로 지역 내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족도시 남양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눈치 보지 않고 반려동물과 놀 수 있는 펫파크를 유치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추진하여 반려동물 친화적인 대한민국과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0,000원 이하의 결제 금액은 카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해서 우리 정말 우한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피해에 신음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 처음 이주한 후에 이제 버스나 지하철 그런 대중교통들을 직접 이용을 해봤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지하철 역사, 버스 노선 신설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데요. 도로도 역시 교통이 혼잡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신호 체계와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차가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통팔달에 남양주를 위하여 교통신호와 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교통정책 및 관련 사항들을 점검해서 빠르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양주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하지만 게이트볼 그런 간단한 체육문화시설들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건강한 남양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 체육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체육문화시설들은 있지만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져는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가장 큰 우리 지역의 장점은 풍부한 부지에 있습니다. 그 부지들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과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 남양주의 미래 산업 비전은 AI, 빅데이터, 뉴미디어 등의 산업을 단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화해서 남양주에 유치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남양주의 자연환경들을 관광 자원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공약들을 지금 한꺼번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소상공인 대책도 있었고, 교통 문제도 있었고, 고령층에 대한 어떤 복지 여러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갖고 나머지 김한정 후보의 공약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정 후보 질문 30초, 역시 답변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식 후보는 그간에 주로 농원에서 생활을 하셨죠? 예, 노원에도 있었고, 방학동에도 있었습니다. 예, 방학동. 남양주에 언제 이사를 오셨습니까? 저번 달에 왔습니다. 예, 지난달에 와서 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봤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버스를 이용하셨고 어떤 지하철도 이용했다는데 어떤 지하철을 이용했는지 또 어디로 갔다 오셨는지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질문입니다. 네. 먼저 2층 버스도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너무나도 기분 좋은 버스였습니다. 2층 버스를 노선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대방이 답변할 시간에는 예, 네, 상대 후보 또 다른 후보의 발언권은 없습니다. 예, 1분 30초 가고 있으니까요. 답변. 예, 2층 버스도 이용을 해봤고 별내역에서 이제 중앙선을 타보기도 했습니다. 참 불편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지도를 제가 보면은 우리 별내동 그리고 별내면 그리고 바로 옆에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그 노원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있는 이야기인데 거짓말해서 무엇합니까? 근데 노원에 있는 지하철 구간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별내동, 별내면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진접, 오남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데 잘 참고 계실까? 정말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제까지의 기본에 있던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정책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짓 공약을 남발하면서 지금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공약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예. 역시 같은 공약에 관한 질문이고요. 30초 질문, 1분 30초 답변은 동일합니다. 2층 버스를 타봤다는데 2층 버스가 제가 제 국회의원 임기 때 처음 도입돼서 해마다 2대 이상씩 지금 늘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2층 버스는 다 환영하고 있는데 어떤 면이 불편했는지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남양주 교통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공약 발표 부분에 교통 문제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남양주는 내년부터 얼구는 지하철 시대가 열립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초. 네. 2층 버스의 불편함은 일단 너무 띄엄띄엄 오는 배차 간격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를 탈 때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안고 그 아이 둘 이상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아이를 키우셨다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남양주는 어디로 이동만 해도 택시를 타게 돼도 그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버스나 지하철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보통 2층 버스의 도입이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을 실어 나르는 데에도 목적이 되어야겠지만 정말 우리 교통 노약자들, 교통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모차를 놓아야 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35초 정도 남았는데 더 추가로 다른 말씀 하셔도 됩니다. 본인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뭘 아시겠냐고 말씀을 주시지만 제가 정말 대표적인 교통이 불편한 강북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상계동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초중고는 쌍문동에서 제가 다 졸업을 했는데요. 쌍문동도 정말 저희 남양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러 가려면 걸어서는 40분, 버스 타고는 10분, 15분, 20분 정도 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 덜어드릴 수 있을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한정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볼 시간입니다. 역시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진접원암 별내에서 서울 가기 참 고달프시죠? 잠실 가기도 점점 더 길이 막히고 지하철은 좀 많이 기대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 2021년 5월에 지하철 4호선이 전면 개통됩니다. 그리 되면은 우리 별내는 서울에서 한 정거장, 오남은 서울에서 두 정거장, 진접은 서울에서 세 정거장이 됩니다. 진접에서 4호선을 타시면은 50분 만에 서울역을 갈 수 있습니다. 가는 중에 7호선, 1호선, 2호선, 3호선, 5호선 다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하철 시대는 우리 남양주 시민의 출퇴근 편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서울 사람들이 4호선을 타고 진접을 방문해서 국립강릉숲을 가고 그리고 왕숙척 아름다운 하천을 거닐고 그리고 호남 호수공원을 거닐고 별내 카페거리와 수락산 계곡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지하철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4호선뿐만 아닙니다. 4호선에서 시작해서 8호선이 그 이후에 또 별내까지 잠실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잠실로 출퇴근 갈아타지 않고 30분 내 가능한 시대가 곧 준비되고 있고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확보했고 매년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공안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지만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4호선과 8호선 연결 사업도 재작년에 확정지었습니다. 작년에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8호선 별내역에서 8호선 별내역에서 4호선 북별내역 구간까지 3.2km 구간을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앞으로 21대 국회 안에
예타와 설계, 착공에까지 바로 진척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왕숙 신도시 때문에 앞으로 진접오남에 많은 교통 수요가 발생을 하고 별내도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지금 하남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9호선이 남양주로 와야 된다. 왕숙 신도시로 와야 되고 진접으로 연결돼야 된다를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왕숙 신도시가 가질 수 있는 앞으로 일자리 도시로서의 큰 역할도 중요하지만 새로 생길 5만 세대 이상의 왕숙 1지구의 그런 인구 급증 그리고 유동인구의 상승을 지금 현재의 철도교통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9호선도 가져와야 된다고 촉구를 했고 정부하고 깊이 협의해 나가기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 9호선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도 해나가겠습니다. 지하철 시대 남양주 얼구가 시작합니다. 진접 오남 별내가 바로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남양주시에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통에 관련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한정 후보도 교통에 관한 공약에 대한 설명을 3분 다 할애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김용식 후보가 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 잘 지켜주시니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질문하시죠. 지금 공약 발표한 것에 대해서 30초 질문하시면 됩니다. 교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공약들을 내셨는데요. 예. 지금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없네요. 어디인지. 그 오남에 보시면 오남은 우리 내부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차가 막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차가 많이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라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는지 혹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예, 오남 중앙로 확장 공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 보상 대책을 못 세워가지고 그건 시도로입니다. 시정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지연된 것을 재작년부터 우리가 촉구를 해서 민주당 시장 아래서 오남 중앙로 확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액수의 보상 지원금을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지금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미국에서 동부 아파트까지는 확장 공사가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구간도 착실히 나간다면 앞으로 2, 3년 이내에 중앙로는 완전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지하철만 할 것이냐? 아닙니다. 도시교통에서 중요한 것이 버스입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더 늘리고 이천버스도 더 늘리고 배차량도 좁혀나갈 것입니다. 새 길도 만들 것입니다. 수석대교 만들 것이고 그리고 왕숙 신도시와 더불어서 진접에서 다산 신도시를 거쳐서 서울로 직행하는 슈퍼 BRT 초고속 달리는 지하철 지상의 버스인 슈퍼 BRT 노선도 만들게 됩니다. 서울 가는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시내교통버스도 앞으로 지하철 4호선 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집 앞에서 내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 단번에 갈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충 질문할 기회 드릴게요. 예, 김한정 후보께 김용식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남양주 주민들께서 교통에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아주 자랑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에요. 예. 예. 버스 중앙 차선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에 버스 중앙 차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그건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사실 그 문제 제기가 참 의미가 있네요. 근데 지금 우리 남양주 시내교통의 버스교통 중앙 차선은 실효성 문제를 연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지금 구리 수석동에서 구리를 통해서 강북 강변도로를 진입하는 구간이 악성 정체 구간입니다. 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 시장님, 그다음에 윤호중 의원님,
그리고 우리 조광한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께도 촉구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대로 놔두면 앞에 이 도로 마비된다. 강북급 강변도로 심각한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확장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대도시 광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통광역위원회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 중에 하나가 버스 정론 차선 또는 중앙 차선 또는 가변 차선제입니다. 출퇴근에 좀 있는 도로라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적용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우리 생각하고 달리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챙겨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서울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있는데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또 정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층으로 지하에 고속도로를 하나 더 뚫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토론회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후보에게 주어진 이제 코너라고 해야 될까요? 2개가 남았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혹시나 두 분이 아쉬워할 만큼 이야기를 다 못 쏟아내면 유권자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각각 5분씩 주도권 발언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못한 이야기 있으면 그때다 하셔도 되고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그 이후에 마무리 발언 2분이 있거든요. 이후에 마지막입니다. 그 마무리 발언 2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셔요. 이제 남은 코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굉장히 이거 흥미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자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5분 내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5분 내내 내 얘기만 해도 되고 당연히 상대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도 되고요. 본인이 제지할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까지 다 대신 5분 안에 들어간다라는 점 서로 양지해 주시고요.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용식 후보님, 이 청춘의 그런 에너지로 우리 남양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패기와 또 젊은 이 정열이 우리 정치를 바꿔낸다는 생각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25살 저도 정치 임무를 했거든요. 그대로 지금까지 일로 왔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나 정치도 전문 영역입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필요한데 지금 국회의원은 국정을 다뤄야 됩니다. 장관을 상대해야 되고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법을 다뤄야 되고 정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유권자들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지금까지 경력이 어떤 국정을 맡을 준비가 되는 과정이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약들 중에 살펴보시면은 들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젊은 친구는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일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 6년에서 6년 정도 조금 넘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배우로 활동하기 위해서 정말 학교도 다녔고 학사 졸업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정말 어두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틈틈이 모아온 돈으로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를 2개 운영하고 시민상담센터까지 운영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음에 또 듣도록 하고요. PC방을 운영하는 등 자영업을 한 거는 창업을 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정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개개인의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예. 자영업자들과 국정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보람차게 살아서 세금을 내고 보람차게 벌어서 예. 주변 인들에게 나누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니까 제 시간을 좀 잘 써야 되겠죠. 예, 이해를 해주세요. 써주십시오. 예. 북삼리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본 것 같습니다. 북산리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접의 북쪽에 있는 고장을 북쪽에 있는 새 마을 연평리, 진벌리, 파라리를 북산이라고 합니다. 한번 꼭 다녀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조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 손길이 필요하고 앞으로 정책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고요. 예, 영암리 광전리는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는 곳이 저 다 가봤습니다. 예, 여기도 인사드리러.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특색까지는 제가 아직 볼 겨를은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다들 교통에 대한 문제들을 우선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교통이 제일 시급하다 생각하십니까? 또한 교통도 교통인데 예? 교통도 교통인데 이제까지 해왔던 정치인들이 참 문제가 많다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별내동 신도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민원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기담아 들어서 또 개선해야 되는 건 교통 외에는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계동으로 연결되는 터널을 뚫어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별내 면에서는 청항역을 꼭 만들어달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별내동은 아니죠, 그게는. 예. 그 별내동에 이제 터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터널. 예. 예. 중계동까지 터널은 그는 어디서 건설하는 터널인가요? 어디서 건설하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서울시하고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구청 간에. 예. 그리고 비용 추계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공약으로 보셨습니까, 이번에? 아직 공약으로 저는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젊은 정치인이 대안을 가지고 좀 났으면 좋겠는데 싸잡아서 무슨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조금 정치 선배로서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남양주 할 일이 첨정한 태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인구가 25%나 늘었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 그러니까 복지 수요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더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막 끼어들고 싶네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게 흥미진진해가지고. 하지만 더 답답한 건 저보다 아마 김용식 후보였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도권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반론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남양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별내 신도시에 어제 막 이사 오신 분들, 그저께 이사 오신 분들, 진접 신도시에 어제, 그저께 이사 오신 분들, 앞으로 왕숙 신도시에 이사를 오실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할 동네이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직 미혼이라서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도 낳아야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모시는 그런 남양주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정말 잘 받았습니다. 예. 반론 시간 1분 드렸고요. 이번에는 김용식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5분 동안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역시 반론 시간 1분 나중에 김한정 후보께도 드리겠습니다. 5분 잘 활용해 보시죠. 예. 2019년에 키워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의 키워드는 아직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두 분이 그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친한 사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출판 기념회 때 서로 사회도 봐주시고 그러시죠. 참 돈독한 사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사상 유례없는 인신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왜곡과 아니면 그만식의 가짜뉴스가 난무해서 저도 어지러울 지경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의혹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특히 딸이 받은 온갖 혜택에 대해서 분노하고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현재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예. 저한테 오늘 방송 토론 나간다 하니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야당에서 조국 대 반조국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해올지 모르니까 잘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이 나왔네요. 저는 우리 작년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답답했고요. 조국 교수 맞습니다. 저하고 30년 친구입니다. 대학을 같이 다녔고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고 또 바른정치, 새로운 정치 함께 고민해왔던 동지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또 장관청문회 때 공격을 많이 받았죠. 저도 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조국 교수가 장관이건 어떤 정치인이건 개인이건 간에 그 딸의 표창장 성적표를 가지고 검찰이 몇십 명이 검사들이 달라붙어서 몇 달을 뒤지는 이런 수사는 전 세계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말씀을 꺼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도 정말 가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지금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작년 10월 14일에 행안위 때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조국을 비호하시면서 따져서 물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독재 정부가 아니고 자유가 있는 사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제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변해도 되나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조국을 비호했다 국회에서 비호한 적은 없고요. 그렇다고 그들 끊는 여론 이게 공정이냐 조국도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난리를 치고 검찰은 아니면 그만시고 이런 수사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제가 친구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저는 제대로 조국의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사람됨에 대해서 30년간 지켜본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저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나 가족에서 벌어진 일단 제가 아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소되어 있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단을 가지고 후보님 후원회장까지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조국 전 장관께서 상당히 가까우신 관계라서 지금 많이 감정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조국 일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좀 더 비호보다는 밝혀주시거나 정말 좋은 친구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친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밝히실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좀 당황했고 또 이 검찰이 발표한 기소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참 큰일인데 실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인 조국, 제 친구인 조국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지만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조국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김현정 후보께 1분의 반론 기회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하시죠. 뭘 반론을 해야 될지 제가 조금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의 특히 야당 유력 후보로 공천까지 받은 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생각을 했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분하고 논의를 하는지 또 앞으로 누구하고 일할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오늘 자세는 좋다고 봅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하겠다. 근데 남양주 국회의원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양주 국회의원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남양주 시민의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파트 새로 구해서 들어왔는데 기름 막히고 아이들 잘 키우려고 왔는데 보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실제로 정책으로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반론은 반론이기 때문에요. 답변할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 마무리 발언할 시간 각 후보께 2분씩 주어진 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제가 두 후보께 질문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은 혹시 당선되면 다 지키실 거죠? 예, 지켜야죠. 두 분 다 지키실 말씀들만 하시는 거죠? 네. 그거 믿고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씩 우리 유권자들에게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는 말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은 김용식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파란 눈의 첫 외국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 히딩크를 기억하십니까? 이질감, 경계의 대상, 심지어 현역 선수 시절 그렇게 뛰어난 축구 선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임 초반에는 한국 선수들의 정서를 잘 몰라서 자꾸 패배한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기초 체력의 핵심이라는 확고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국가대표팀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융화해 나가기 시작했고 낡은 문화를 청산하면서 결국 월드컵 4강 신화라는 영광의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 역시 베트남에서 자국 감독만을 고집했다면 베트남 축구 신화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남양주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 누구보다 남양주를 잘 알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과 지역의 원로분들 그리고 고모님들에게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젊은 생각을 잊지 않고 지역의 주민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완전히 새로울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금요 데이트, 토요 데이트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냐? 만날 수가 없다. 그럴 시간조차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금요 데이트, 토요 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듣고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곧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과 발전하는 남양주,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진저번함 별내의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성에 안 차실 겁니다. 저는 주말에도 지역을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못 찾아뵌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양주는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4년간 국비 예산 등 1조 원을 우리 지역에 끌고 왔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여러분께 약속한 대부분의 공약, 제 나름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지켰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하철 4호선 이제 제 임기 내에 개통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년 5월에 개통됩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위한 왕숙 신도시 유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교통 개선, 여러 가지 생활형 그런 인프라 확충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남양주 우리 지역구에 경찰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보건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체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더욱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교통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최순실 청문회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활약했습니다. 남양주의 국회의원으로서 남양주 시민의 자존심을 저는 감히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양주에는 김한정이 있습니다. 남양주의 진저본안 별내 발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뛰는 저와 민주당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일 이제 더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김한정에게 최선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민주당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후보, 기호 2번 김용식 미래통합당 후보, 두 후보와 함께 진행한 토론회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혹시 이번 토론회가 어떤 뭐 좋은 선택을 할 기회가 됐는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진행한 만큼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후보자께서 모두 당 재킷을 입고 나오셔서 1시간 넘게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 볼 기회도 없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꽃구경 갈 어떤 진달래 색깔이 좀 생각도 나는데 꽃구경도 못 가고 답답한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후보가 되시건 좀 속 시원하고 마음껏 파란 하늘 보고 마음껏 꽃날들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두 후보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의거해서 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인 기호 8번 무소속 이서구 후보 그리고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하도겸 후보의 합동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공지를 해드리자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과 11일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상 투표하시기 어려운 것 알겠습니다만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꼭 가지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투표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후보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